이공계생 왕이의 유튜브로 돈 벌기. 본 영상은 공공누리에 따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2012년 9월 27일에 발표된 영상입니다. 저작권법의 기초적인 부분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최근 저작권법은 일부 개정이 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창작을 하는데 기본적인 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 짧은 표현들 이런 것들은 보호를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창작에 도로가는 기본적인 집을 지을 때 빌딩 블록과 같은 것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 그래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표현은 보호하고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표현은 보호하고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라 불리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는 기본적인 도구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보호하게 되면 이 저작권법이 이상하게 가게 됩니다. 창작을 방해하는 법이 돼버려요. 제가 아예 창문이라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집을 짓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표현들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개념 자체를 만약에 아이디어 자체를 만약에 보호를 해버리면 그림 하나 그리려면 그분께 다 허락을 받아요. 이 세상에 아마 그림에 허락을 안 해주게 되면 이 세상에 그리면 작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창작을 방해하는 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작권법은 표현은 보호하고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는 지식재산권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지적재산권은 일본식 표현이고요. 또 지식재산권이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지식을 기반으로 한 예를 들면 새로운 퍼블리시티권이라든지 영업비밀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통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새로운 지식들 기반을 만들어낸 것들도 보호하겠다는 좀 넓은 개념의 용어가 지금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산업재산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입법인 저작권이 있고 신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주로 저작권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의 이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그것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 축에는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한쪽 축에는 이용자의 이용을 촉진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 업무를 위해서 바깥에 있는 저작물들을 행정 목적으로 내부적으로 쓰기 위해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또 저같이 이제 교육자들이 교육 목적으로 일부 저작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허락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이 안 되거든요. 행정 업무가 안 됩니다. 재판이 안 됩니다. 그런 예외 사유들을 쭉 빼놓고 있는데 그거는 이쪽 한쪽 축입니다. 이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라는 측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것은 기본적인 이제 툴이긴 하지만 또 반대축에는 이용자의 어떤 권리도 있다. 그 전국적으로 이게 밸런스 잘 맞을 때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저작물의 정의입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사상의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 짧은 표현들, 단순한 사실, 창작성 있는 사실, 메뉴판 이런 것들은 보호받지 않고요. 기차에 보면 시간표 이런 것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즐거운 명절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보호하지 않는 아주 심플한 것들. 그 다음에 타이틀, 제목, 음악의 제목들 이런 것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문의 타이틀 같은 거 마찬가지고요. 자, 저작물의 분류입니다. 음운 저작물, 시, 소설 같은, 그 다음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이 건축 같은 경우는 잘 보호받기 힘듭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저작물로 보호받기 힘든 건축물들이 있는데 별로 창작성은 없어요. 되게 이제 기능적이죠. 이런 것들은 보호받지 못한데, 고궁 같은 경우, 아주 오래된 건물들은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또 너무 오래됐지 않습니까?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들이 많고요. 자, 사진, 아까 말씀드렸고, 영상, 도형, 그다음에 이 지도 같은 것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자, 2차적 저작물이라는 게 있어요. 2차적 저작물. 자, 해리포터가 있습니다. 해리포터가 처음에 어떤 저작물 형식이죠? 처음 출간됐을 때 어문 저작물입니다. 소설입니다. 자,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저작물, 영화 버전을 만들었어요. 이런 걸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어떤 저작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그 권리를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 보호를 받지, 저작물이긴 한데 우리 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들이 있습니다. 제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공익적 성격이 있는 것,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 이런 목적으로 예컨대 법들입니다. 헌법, 법률, 조약. 그 다음에 고시공고, 훈령.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 그 다음에 지자체, 국가가 작성한 위에서 일관한 이것들의 편집물, 번역물.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좀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자, 신문기사는 기본적으로 저작물이거든요. 근데 신문기사 중에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단신들이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딱 해서 딱딱딱딱 이렇게 사실만 전달하는 그런 종류의 기사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목적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창작성이 없어요. 두 번째는 국민의 알 거리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전달해야 되는 건데 이걸 보호하게 되면 전달하는데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국민의 알 거리라는 부분하고 창작성이 없다는 부분 때문에 이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회사 같은데, 우리 지금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창작해낸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그러고, 우리 법은 그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은 누가 갖는다고 정의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은 그 법인이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가 갖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재산권들은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죠. 저작물을 하나 만들게 되면 복제권도 생기고, 이제 이런 이제 영상이나 음악 같은 경우는 이제 공연권, 그 다음에 인터넷과 관련된 공중송신권, 이게 참 중요하죠. 인터넷 관련된 공중송신권, 그 다음에 미술 저작물에 관련 전시권, 그 다음에 쭉 이제 복제해가지고 배포할 수 있는 배포권, 그 다음 이건 판매용 음반과 프로그램에 한해서요. 판매용 프로그램에 한해서 영리적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가 대여권입니다. 그 다음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아까 설명드렸고. 이렇게 많은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권리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고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본 편집 저작물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뭐 데이터베이스도 편집 저작물의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까 전화번호북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게 그 정보란 것이 엄청난 정보들 덩어리죠,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검색 시스템이라는 게 항상 들어가 있어서 이 많은 정보에서 검색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창작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데이터베이스 자체는요. 창작성이 있는 경우는 이제 편집 저작물을 보호를 받게 되는데, 없는 그냥 단순한 아까 전화번호북 같이 정보를 그냥 덩어리채로 가지고 수집한 경우는 우리 저작권법 별도의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5년간 보호를 하면서 어떤 예외가 됐냐면, 조건이 닿냐면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만드는데요. 제작하는데 인적,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보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작물 중에는 이런 저작물이 있습니다. 2분 이상이 만든 저작물이 있어요. 책 한 권을 2사람, 3사람이 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공동 저작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핵심적인 상황은 이겁니다. 이 각자의 기한 부분을 그래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작품에서 각자의 기부분을 떼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공동 저작물, 떼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결합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걸 양도하거나 라이센스 할 때입니다. 이용 허락을 해줄 때 공동 저작물은 2사람이 관여했으면 2사람 다 허락을 받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2분이 글을 하나 쓸 때는 참 좋았는데 책을 하나 쓸 때 나중에 이제 이 책이 유명해지고 출판사들이 서로 나와가지고 좀 출판해 보겠습니다 해서 A, B 2분이 썼는데 A한테 와서 허락을 받은 거예요. B가 아직 허락을 안 해준 상태인데 출판해버린 겁니다. B가 보니까 개심하거든요. 그래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게 침해거든요. 왜냐면 2사람은 2사람 다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 저작물은 반드시 이 공동이 행사를 해야 된다. 라이센스하거나 했대요. 결합 저작물은 자기 부분만 이용 허락해 줄 수 있습니다. 자기 부분을 위해서. 이게 떼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용허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용허락의 개념과 양도의 개념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양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작자가 아까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법인에게 양도를 했어요. 팔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자기는 권리자가 아니죠. 부동산을 그냥 뭐 이게 양도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용허락은 개념이 틀리죠. 이용허락은 제가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권리를 다만 이용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혼자 쓰라면 독점적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 명이 동시에 쓰라 그러면 비독점적 라이센스가 되는 겁니다. 비독점적 이용 허락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용 허락에도 종류도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침해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저작물을 이제 뭐 복제하거나 아까 복제권, 전송권, 뭐 아니면 이제 뭐 대여권, 배포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허락 없이 다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을 이제 침해라고 하는데요. 조금 이제 이 표절이라는 개념하고 조금 우리가 좀 구별할 것은 소위 말하는 이제 표절은 좀 좁은 의미의 표절이 있고요, 넓은 의미의 표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문지상에 말하는 표절은 저작권 침해를 포함한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 좁은 의미의 표절은 사실은 도덕적인 침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이제 플레저리즘이라 가지고요. 남의 아이디어를 마치 자기가 처음 주장한 것처럼 쓴다든지요. 도덕적인 침해거든요. 하지만 남의 아이디어를 자기 표현을 막 썼어요. 이게 도덕적 침해는 되지만 내가 먼저 주장했다고 막 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표현을 달리 씁니다. 그럼 저작권 침해는 아니거든요. 표현을 달리 하니까. 자기 언어로 막 써요. 그러니까 침해는 아니지만은 이게 아카데믹한 영역에서는 이건 도덕적인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표절인 것이죠. 하지만 법적인 침해는 아니거든요. 법적인 침해를 얘기할 때는 표현을 그대로 복제하는 겁니다. 표현을 그대로 복제하는 거를 표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법이 이제 권리가 많이 강화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용자 측면도 좀 고려해야 된다 해서 이런 공정 이용에 관한, 페어 유즈에 관한 일반 조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작물이 그 통상의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도 비평 연구,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걸 판단한 네 가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영리적이냐, 비영리적이냐. 저작물이 종류가 아주 강하냐, 창작성이 약하냐, 그 다음에 이용된 부분이 그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 중요도가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러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패러디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이게 허용이 안 돼요. 내부적 행정의 목적으로 잠시 복제하는 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인터넷망에 올리는 것은 안 됩니다. 인터넷망에 올리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행정을 목적으로 내부적 잠시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를 고등학교까지 이제 그 교과서에 국정교과서를 만들 때, 그 다음에 수업, 저같이 이제 대학에서 수업할 때 잠시 쓸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허락받고 수업해라 그러면 이거 저 안 쓸 겁니다. 저는. 그럼 교육이 안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게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본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저작물의 인용. 자, 보고서 쓸 때 밑에 추처 표시하지 않습니까? 보고서 쓰실 때 추처 표시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라도. 이제 이 조항이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거 일일이 허락받고 쓰려고 그러면 보고서 쓸 수가 없어요. 저작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저작물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든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인용할 때는 질과 양을 봅니다. 보고서가요, 이렇게 과학기술 관련된 보고서가요. 자, 법정 허락에는 뭐냐면요. 저작물을 쓰고 싶은데 작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이거 막 찾아다닐 수도 없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제 법이 뭐를 하고 있냐면, 그 저작자를 찾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에 그게 상당한 노력이 인정되면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문화부 장관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불편하거든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신탁관리단체 가서 다 확인해야 되고요. 등록사항 다 살펴보고 돼요. 그러고도 또 일관지에다 3개월 동안 찾습니다. 이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내놔야 됩니다.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너무 불편해서 이용률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좀 작동하게 만들자 해서 법이 요번에 이게 법정 허락 간소화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런 모든 과정들을 누가 해주느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주는 걸로. 그거는 이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권리자 찾기 시스템에 가서 입력만 해놓으면 이분들이 다 알아서, 정부가 알아서 이렇게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법정 하락투도. 그 다음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자, 침해를 하게 되면요, 이제 저작권자는 민사상 구제와 형사상 구제, 제재, 그 다음에 행정적 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사상은 손해배상 청구와 침해가 계속 발생하면 그것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청구를 할 수 있고요. 형사상 제재를 우리는 실무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자,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침해를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친고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친고죄 때문에, 친고죄가 뭐죠? 주로 이제 성범죄에 많이 이제 친고죄가 있는데, 피해 입은 자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 처벌을 한다는 게 친고죄거든요. 저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비친고죄 정의인데, 이거는 영리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뭐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검사가 바로 그냥 기소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고요. 민사를 제거하면 민사상에 이제 구제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손해배상액이 좀 작아요. 실손해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입증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적은 액수만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고발에서 행사합의금을 받아내는 약간 좀 이렇게 왜곡된 형태로 권리 주장을 하는 게 이게 좀 문제가 되죠. 침해물은 뭐 만 원도 채 안 되는데 그것도 시차 공개를 해요. 또 음악을 10곡 다운받았어요. 그러면 권리자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권리자의 주장을 해요. 그리고 한 300만 원 받아요. 또 그 다음 몇 개월 있다가 또 이 권리자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 3번 하면 한 돈 1,000만 원 뜯어내는 것이죠. 이건 아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뭐 권리 주장 맞긴 합니다만은 이런 폐해가 있어서 법무부하고 검찰청에서 뭘 했냐면 우리 아이들이 다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조건해서 기소를 유예는 교육조건부 기소 유예 제도를 도입해가지고요.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남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하루 8시간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이제 제도를 만들고 있으니까 혹시 주변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분이 상습범 아니면 이렇게 합의를 보지 말라고 그러고요. 가서 교육받으라고 그러시면 됩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고발을 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이게 걱정돼가지고. 더 많은 정보나 새로 업로드된 영상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